반쪽이. 옛날 어느 작은 마을에 늙도록 자식을 보지 못한 부부가 살고 있었어요. 부부는 자식을 낳게 해달라고 100일 동안 산신령께 빌고 또 빌었지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금쪽 같은 아들 하나만 갖게 해주소서. 옷 같은 아들 하나만 갖게 해주소서. 달덩이 같은 아들 하나만 갖게 해주소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마침내 100일째 되던 날 밤, 부부는 꿈속에서 수염이 허연 산신령을 만났어. 산신령은 저렁저렁한 목소리로 말했지. 우물에 가면 잉어 3마리가 있을 것이다. 그것을 푹 삶아 먹으면 자식을 얻을 것이니라. 부부는 잠에서 깨자마자 우물로 달려갔어. 정말 우물 속에는 잉어 3마리가 헤엄치고 있었지. 할아버지는 두레박으로 잉어를 건져 올렸어. 할머니는 얼른 가마솥에 물을 팔팔 끓였지. 아이코, 그런데 이 일을 어쩌면 좋아? 어디선가 고양이가 불쑥 나타나더니 잉어 1마리를 날름 물고 달아나지 뭐야. 에잇, 이놈의 도둑 고양이! 할아버지는 작대기를 들고 고양이를 쫓아갔지. 고양이는 잉어를 절반이나 먹고 도망쳐 버렸어. 할 수 없이 부부는 멀쩡한 잉어 2마리와 고양이가 먹다 남긴 반쪽짜리 잉어를 삶아 먹었어. 10달 뒤 할머니는 아들 3쌍둥이를 낳았어. 그런데 이게 웬일이야? 첫째와 둘째는 멀쩡히 잘생겼는데 막내는 눈 하나, 귀 하나, 콧구멍 하나에 팔다리도 하나씩인 거야. 게다가 입도 반쪽밖에 없었지. 부부는 막내 아들의 이름을 반쪽이라고 지었어. 세월이 물처럼 흘러 새 아들은 어느덧 청년이 되었어. 반쪽이도 별 탈 없이 잘 자랐지. 사실 몸뚱이가 반쪽이다 뿐이지 사람 됨됨이로 치자면 흠잡을 데 없는 온쪽이었어. 어느 날 마을 여기저기에 과거 시험을 본다는 방이 붙었어. 첫째와 둘째는 한양으로 떠날 준비를 했지. 그랬더니 반쪽이도 따라가겠다고 보찜을 싸는 거야. 내 까진 놈이 무슨 과거 시험이냐? 형들은 반쪽이를 큰 나무에 묶어놓고 길을 떠나버렸어. 나무에 묶인 반쪽이가 끙 하고 힘을 주었어. 그러자 나무가 뿌리채 뽑혀버리지 뭐야. 더운 여름날 큰 그늘을 만들어 우리 부모님이 편히 쉬시기에 좋겠군. 반쪽이는 나무를 끌고 집으로 돌아와 앞마당에 보란듯이 심어 놓았어. 그리고는 부랴부랴 형들을 뒤쫓아갔지. 형님들 같이 갑시다. 첫째와 둘째가 뒤돌아보니 반쪽이가 외다리로 풀쩍풀쩍 뛰어오고 있었어. 어떻게 저놈이 우리를 쫓아왔지? 형들은 반쪽이를 커다란 바위에다 묶어놓고 재빨리 길을 떠났어. 바위에 묶인 반쪽이가 끙 하고 힘을 주었어. 그러자 이번엔 바위가 번쩍 들리지 뭐야. 우리 부모님이 편히 누울 평상으로 쓰면 좋겠군. 반쪽이는 바위를 들고 집으로 돌아와 아까 심어놓은 나무 옆에 내려놓았어. 그리고는 불이 나게 형들을 뒤쫓아갔지. 형님들 같이 갑시다. 첫째와 둘째가 휙 고개를 돌려보니
반쪽이가 외다리로 펄쩍펄쩍 뛰어오고 있었어. 어떻게 또 저놈이 우리를 쫓아왔지? 형들은 또다시 반쪽이를 칡넝쿨로 꽁꽁 묶어서 호랑이가 우글대는 숲속에 던져놓고 길을 떠났어. 반쪽이가 으라차차 하고 힘을 쓰자 칡넝쿨이 뚝뚝 끊어져 버렸지. 반쪽이를 잡아먹으려고 몰려든 호랑이들이 그 모습을 보고 슬금슬금 꼬리를 내리고 도망치기 시작했어. 반쪽이는 맨손으로 호랑이들을 때려잡은 뒤 가죽을 벗겨들고 집으로 향했어. 그런데 날이 저물어 반쪽이는 어느 부잣집에 묵게 되었어. 반쪽이가 막 잠자리에 누우려고 하는데 호랑이 가죽이 탐난 부자 영감이 말하는 거야. 자네 나하고 내기 하나 하세. 내기라니요? 자네가 내일 우리 집 대문을 나섰다가 다시 돌아와서 내 딸을 데려갈 수 있다면 자네를 내 사위로 삼고 혹 그러지 못한다면 그 호랑이 가죽을 내놓는 게 어떤가? 반쪽이는 잠시 생각하다가 좋다고 말했지. 날이 밝자 반쪽이는 부잣집에서 나왔어. 부자 영감은 힘센 장정들을 불러 모아 집 안팎을 밤낮으로 지키게 했지. 그런데 사흘이 지나도록 반쪽이는 나타나지 않았어. 아이고, 사흘밤을 꼬박 세웠더니 너무 졸리네. 장정들은 반쪽이를 기다리다 지쳐버렸어. 닷새가 지나고 엿새가 되어도 반쪽이는 오지 않았어. 이놈이 무서워서 못 오나 보군. 부자 영감은 코웃음을 쳤지. 일회째 되는 날 밤 반쪽이가 나타났어. 부자 영감의 식구들은 모두 깊은 밤에 빠져 있었지. 반쪽이는 문 앞에서 자고 있는 장정들의 상투를 잡아 한 대 묶어 놓았어. 그리고는 집 안으로 살금살금 들어가 며느리의 손에는 장구를 쥐어주고 아들의 소매 속에는 자갈을 넣어두고 부자 영감의 수염에는 유황을 발라두고 마님의 허리에는 다듬이돌을 메어 놓았지. 그리고 딸의 방에는 벼룩을 잔뜩 풀어 놓았어. 딸은 몸에서 벌레가 스멀스멀 기어가자 화들짝 놀라 밖으로 후다닥 뛰어나왔지. 그 틈을 놓칠세라 반쪽이는 딸을 답싹 안고 훌쩍 담을 뛰어넘었어. 그리고는 사람들이 잠에서 깨도록 크게 소리쳤어. 반쪽이가 신부를 데리고 간다. 그 소리에 잠을 깬 장정들은 반쪽이에게 상투가 잡힌 줄만 알았어. 이놈 내 상투 놓아라. 깜짝 놀란 부자 영감은 불을 켜려고 부싯돌을 쳤지. 그런데 수염에 불이 확 붙는 거야. 아 뜨거! 마님은 반쪽이가 자기 허리를 잡고 있는 줄 알았어. 이놈 내 허리 놓지 못할까? 둥당둥당 며느리가 내는 장구 소리에 와장창 아들이 팔을 내두르다 물건 깨는 소리에 부자 영감의 집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어. 그 사이 반쪽이는 자기 집으로 돌아왔어. 반쪽이는 딸에게 의젓한 목소리로 말했지. 내 비록 눈도 귀도 코도 팔다리도 반쪽밖에 없는 사람이긴 하나 마음만은 온전하다오. 이런 나를 믿고 따라줄 수 있겠소? 딸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자 반쪽이는 마당으로 나가 힘차게 제주를 넘었어. 그러자 날 때부터 없었던 몸에 반쪽이 생겨났어. 반쪽이는 온데간데 없고
인물이 훤한 사내가 떡하니 서 있는 거야. 이튿날 날이 밝자 부자 영감네 식구들이 반쪽이네 집으로 우르르 몰려왔어. 내 이놈 당장 내 딸을 내놓아라. 부자 영감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자 방 안에서 반쪽이와 딸이 나란히 걸어 나왔어. 그런데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두 입이 딱 벌어졌지. 반쪽이 사위가 온쪽이 사위가 되었구나. 부자 영감은 신이 나서 덩실덩실 춤을 추었답니다.